몇 달 전 독일은 수소경제 전략 관련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에서 1등이 되겠다고 천명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앞서 수소경제를 쏘아올려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국가로 1등이 되겠다고 이미 천명했었죠. 두 나라가 수소시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전열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침묵을 깨고 전방위적으로 수소경제를 치고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수소경제의 주도권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특히 수소경제가 한국 경제에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벌이고 퍼스트 무버로서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수소경제를 쏘아 올렸었습니다. 세계가 우구심을 가득 찬 눈으로 수소경제를 바라볼 때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움직이며 수소경제에 베팅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선점, 일자리 창출, 지식 기반의 사회 진입 등 한국 경제의 레벨을 한껏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야로 수소경제를 지목한 것이죠. 성공만 한다면 정말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국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전 우주 75%를 차지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자원이고 가장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한 밸류체인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죠. 어쩌면 수소가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이고 미래의 석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이 분야 최고 1등이 되겠다고 전 세계에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이 이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겠다고 하고 나선 거죠. 전 세계가 독일을 주목하는 건 당연합니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산업 쪽에서는 독일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움직여온 것이 특징이죠. 수소 경제를 두고 시작된 두 나라의 경쟁 구도. 그런데 의외로 외신은 이를 두고 독일이 이제 한국 수소 경제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이 쏘아올린 수소 경제, 독일과 함께 수소 경제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스위스 유력 일간지인 노이에 츠리히에 짜이퉁은 한국이 수소경제에서 시장 리더가 되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주 11월 17일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먼저 수소경제의 구현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부분부터 지적을 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기사 서두에서 그 누구도 수소가 희망하던 에너지 자원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꼬집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독일과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현하기 어려운 수소경제에 한국이 베팅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기사의 포인트는 비관론이 아닌 바로 경쟁이 아닌 독일과의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문재인 정부가 수소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겠다고 수소경제를 쏘아 올렸던 때만 해도 이쪽 언론사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였죠. 그러나 같은 시기 독일은 이미 수소 관련 독일 응용과학연구소로 유명한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수많은 연구소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이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위해 에온 등 독일 에너지 회사들은 아바콘 주식회사 그리고 아바콘 네츠 유한회사 같은 자회사들을 통해서 독일 몇몇 에너지 지역공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2018년도로 독일 주식시장에서는 꾸준히 수소 관련 리포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P2G 관련 사업으로 이온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난 독일 정부가 올해 여름 2020년 6월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 분야 최고가 되겠다고 국가 미래 전략으로 수소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던 독일 정부와 기술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읽어서 미리 선투자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점점 더 전 세계가 이제 두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꿈, 수소 경제가 현실화될 수 있음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스위스 유력 일간지가 한국 수소 경제 관련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바로 이 기사는 두 나라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충적인 관계로 수소 경제를 구현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거대한 사업은 한국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이 최적의 시점에 만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두 나라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가 될까요? 바로 독일과 한국의 강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운스트림, 독일은 업스트림의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한국은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 강하고요. 독일은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하는 데 강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합해지면 더욱 빨리 수소 경제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신문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문은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한독기술 컨퍼런스를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체는 H2 코리아, 한독상공회의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입니다. 얼라이언스 H2 코리아는 한국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으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가스, 효성,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수많은 중견기업과 한국에너지공단 등 각종 연구소 협회로 구성된 우리나라 수소경제 핵심 연합체입니다. 신문은 현장에서 50명의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한 채 참여했으며 온라인으로 280명이 참석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얼라이언스 H2 코리아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신문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이와 관련해 보도한 바가 없죠. 추진단에서도 기술 컨퍼런스와 관련된 내용만 밝히고 있지 해당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수소 개발 관련 이 두 기관이 협력하는 LOI, Letter of Intent 정도로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왜 국내 한국 언론도 관심을 안 갖는 이 양국의 수소 기술 컨퍼런스에 이 두 나라의 작은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먼저 수소 경제의 실현은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예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가능성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신문은 한국이 2019년 수소에 기반한 경제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고 독일은 2020년 6월 수소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그린 에너지로 미래의 석유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에 관련된 기술을 두고 시장을 선도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보다 더 야망적인 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신문은 수소 경제는 녹색이 의미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덜 익은 성숙하지 못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장은 이 완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는 이번 컨퍼런스의 내용이 보여준다고 전합니다. 이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아주 비싸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계획에 비관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시장에서 수소 경제를 두고 비관론자들이 드는 근거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잦은 에너지 변환에 따른 열 역학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죠.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즉 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성과 경제성 면에서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체 수소 압축 기술도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고요. 대량으로 수소를 액화 저장하고 해외 운송하는 것도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만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타당성을 자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저장, 운송, 충전소 운영 등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또한 지금까지 친환경 수소 생산은 단지 5% 이하입니다. 신문은 회색 수소와 그린 수소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회색 수소는 가스와 석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이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도 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 수소는 H2O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얻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친환경 수소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수소 경제에서 철강 산업 및 산업용 에너지 공급에 수소 전략이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자동차에 맞춰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수소 경제 전략에서 수소 공급 업스트림에 국가 전략이 맞춰져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소 연료 전지로 가동되는 자동차 모빌리티에 맞춰져 있다고 신문은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6만 7천 대의 수소 자동차 그리고 1200개 이상의 충전소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수소 생산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사용하는 에너지 95%를 수입하고 조선업 철강 산업으로 인해 엄청난 배기가스를 유출하는 산업 구조인 점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의지는 아주 진지하다고 말하고 있죠. 한국 정부는 한국 내 에너지 기업에 수소 생산을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생산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말하고 있죠.
신문은 그러나 이 컨퍼런스를 주목하는 이유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은 수소를 사용하는 쪽에 독일은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하는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막연해 보이던 수소 경제가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며 경제적 비용 부담 요소를 조금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독 컨퍼런스에는 BMW 및 현대자동차, 지멘스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이런 양국의 수소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나라의 수소경제는 이렇게 보완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당시 컨퍼런스의 분위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독일의 눈높이에는 한국이 딱 맞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가장 아름다운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소를 적용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 한 걸음 앞서 있어서 독일과 보완적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독일과 한국은 경쟁자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독일은 상호관계의 근거에 전략적으로 다가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독일 관계자 알렉산더 레더 씨는 한국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시장에 특히 수소 시장에 들어왔다고 전하면서 독일은 그에 상응하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정보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할 점은요. 독일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소 경제 로드맵인데요. 신문은 프라우노포 연구소의 수소 전략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프라우노포 연구소는 한국 외에도 이미 20개 이상의 수소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즉 한국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의 수소 전략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은 어디일까요? 신문은 당연히 의미 있는 나라로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2015년에 세운 2025 메이드 인 차이나에 수소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프라우노포 연구소는 중국과 이미 협약을 체결했었죠. 또한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곳곳에 의미 있는 전략 제휴를 맺고 있으며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몇몇의 응용연구소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게 국가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협력국은 예상외로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독일의 전략은 우선 수소 생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치벨레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바로 아프리카 국가를 파트너로 선정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 자동차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지만 철강, 시멘트, 화학산업 등은 전기만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선박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가 이 분야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소는 일조량이 강한 남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끌고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체 에너지 생산만으로 이 분야를 커버할 수 없다고 도이체벨레는 함께 강조하고 있죠. 이런 현실 분석을 끝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팅을 이미 끝내놓은 것이죠. 이미 독일은 이렇게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의 태양이 없이는 우린 수소 경제를 이룰 수 없다고 독일 연방 개발장관 게르트 뮬러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분명해지죠. 이미 베를린에서는 모로코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부 주관으로 협력 체결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를 통해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되고 독일은 기술 강국의 자리를 더욱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이 무서운 것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미 계산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사실 현실적입니다. 우리처럼 엔드유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수소 충전소 확보에 투자해야 되는 부담, 그리고 그 유지비행도 발생하지가 않게 했고요. 또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소 자동차에 대한 호응도 얻어야 경제성도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 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경제성만 맞추면 정부가 결정하고 기업이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문은 한국의 수소시장 발전을 두고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은 위험에 빠진다고 전하면서 새로운 정부는 늘 기존 정부보다 잘하기를 원하며 전 정부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구조라고 그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이어 쥬리시어 짜이퉁은 한국과 독일의 만남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소경제의 응용 분야의 현실화 속도에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이언스 픽션 같은 미래의 물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택시 드론이 한강을 따라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수소 관련해서는 이미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20대의 수소 택시가 다니고 있고 53개의 수소 충전소가 있으며 현대는 수소 트럭을 선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를 이미 스위스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보냈다고 전하고 있죠. 또한 넥소와 같은 수소 차량은 이미 팔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중 프라우노포 연구소 소속 랄프 베르스퍼는 자신의 자동차 넥소를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원래 독일 수소 자동차를 사고 싶었는데 이 연구원은 불행히도 독일은 이런 자동차가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유럽인들의 시각을 뛰어넘어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소 경제가 한국에서는 점차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들은 한국의 명운을 건 수소 경제 베팅에 지금 주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한국이 만날 때 수소 경제의 구현은 더욱더 가능해지고 그 시간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신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독일 증권가에 올라온 지난 2020년 8월 20일 생성된 기사를 보시면 2030년에는 수소경제가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소 전략을 두고 이 보고서는 영국 컨설팅 EHAS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였는데요.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한 가장 큰 근거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이와 같은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환경 문제가 시장을 이쪽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움직일 것이라고 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시장은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식회사 블룸에너지가 SK와 협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블룸에너지의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한국 수소시장의 확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쪽 수소경제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향한 한국 경제의 투지 여기서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